전쟁이 나도 이것보다 높고요. 이제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니네가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야라는. 내년에는 0.7대가 무너질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혼자 살기도 너무 팍팍하니까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사교육비도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삼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네. 이게 역대 최저치라고 하던데요. 이제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전년도는 0.80이었어요. 그러니까 0.10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고 9월 출생아 수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한 14.6% 정도 떨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이것보다 높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는 이제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 지역에서 잠깐 0.76, 0.78이 잠깐 나온 한 5년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년에는 0.7대가 무너질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이 0.5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2, 4분기에. 0.5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이 100명이 있어요. 네네. 평생에 0.5명을 낳는다고 하니까 몇 명 날까요? 50명 낳겠죠. 네. 그러면 그 이제 다음 세대 이 50명은 아이를 몇 명을 낳을까요? 25명.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50명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25명이 아니라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100명에서 한 세대 반 만에 12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100명이 아니라 여기는 아빠가 있습니다. 200명이 12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한 세대 반 만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그 70년대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정도였거든요. 제가 좀 키가 큰 편이어서 키 순서대로 하면은 59번, 60번 이랬었습니다. 이게 뭐 자랑은 아니었습니다만 자랑이죠. 저도 앞에 있었어요. 요즘은 반에 20여 명 정도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 수치만 봐도 저한테 확 다가오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립 어린이집들은 상당수 문을 닫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대학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소멸이라는 게 이 교육기관부터 와닿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올해 그 대입 정원이 4년제 34만 명, 전문대까지 합하면 한 5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39만여 명. 교육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연령으로 끊어요. 그래서 저출산 영역이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2020년부터 21년부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나고 네.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2002년생이 중요한 게 50만 명이 안 되게 태어났다는데, 그 당시 인원이 신입생 정원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대 위기 사태를 2002년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대비를 안 하고 두고 있었던 거죠. 작년에는 25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2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는 제로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산업도 사실상 붕괴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TV를 보면 알바 광고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알바생이 모자라서 그래요.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왜 구하기 힘들어졌냐?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곧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없었던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들면서 우리 산업에서 인력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기업, 포스코라든지 뭐 제철소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인 이런 데서도 타격이 좀 클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슈링크랑 이코노믹스를 합쳐가지고 이제 경기가 축소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고도 예측을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산 인력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시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특히 소비 시장 중에서도 내수업이 시장 자체가 좁아질 거예요. 건설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외식 숙박업 같은 내수업이에요. 시장도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하는 위기 상황이 되겠죠. 진짜 문제는 격차가 커질 거예요.
산업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노동시장도 이분화되면서 계층 간의 격차도 커지고요. 저출산 얘기를 하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왜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안 낳으면 나라 망한다. 출산하면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니네가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이걸 만든 게 아니고 본인들은 그냥 크다가 보니까 이런 사회에 진입한 거거든요. 온갖 걱정만 지금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상중하? 최고 아닌가요? 좀 높다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낮습니다. 아, 낮아요. 문제는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돼요. 속도가 무지 빨라져요. 왜 빨라지냐? 올해 58년 개띠라고 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올해 65세가 돼요. 50년대 중후반부터 82년까지 거의 매년 8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세대는 계속 노인기가 될 텐데 밑에 세대는 계속 줄어들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불과 한 25년 후가 되면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을 거거든요. 계층과 지역과 세대를 따라서 격차가 커지고 그러면서 갈등도 커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 학교 교사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사 수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계신 분들을 나가게 하는 거, 아니면 신규 인력을 안 받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후자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냐면은 고령화의 위기를 청년 세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인구학자로서 사회학자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경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재정 적자가 생겼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가 어렵다고 내가 애를 낳아야 돼? 갑자기 고령화돼서 노인 세대, 청년 세대 탁 싸운다 이게 아니라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매몰아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령화의 진짜 문제.